네, 먼저 1,250만 경기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새봄이 와서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앞으로 이루어질 지방선거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교육감 선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의 그 애타는 간절한 심정이 반영된 그런 후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감 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어떤 후보가 교육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경기교육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도 순으로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창의학년제는 제 이름이 최창이라서 뭐 창의학년제를 주장한 게 아니고, 학교 교육에서 창의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창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학교 학년 중에 지금 가장 시급한 학년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지켜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을 선생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학년입니다. 힘들어서. 그 다음 고등학교는 고3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이 진로 탐색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년입니다. 이 3개 학년은 적어도 25명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아이들을 서로 개별 지도도 하고 아이들의 창의성도 충분히 발현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고교 상향 평준화를 확대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미 김상곤 교육감도 광명, 안산을 비롯한 몇 곳에 이제 평준화를 좀 확대했는데요. 저는 이 고교 단순한 평준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를 적어도 김포, 오산, 화성, 구리, 남양주, 평택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3곳 정도 제 임기 내에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후에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만 방과후 우리마을 학교를 시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과후의 교육과 돌봄을 우리마을 학교라는 공익법인과 협동조합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또 자세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혁신학교는 사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고, 김상곤 교육감이 5년 동안 혁신학교를 추진했는데 이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현장에 혁신학교라는 나무를 심었다 또는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 혁신학교의 나무에 이 꽃을 피우겠습니다. 창의교육의 꽃을. 그리고 혁신학교의 집에 그 내용을 더 채우겠습니다. 방을 제대로 만들고 교육 과정을 잘해서 아이들이 혁신학교를 다니던 또는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정확히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플러스 제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모든 100%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에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 정책 중에 일부는 또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하겠고요. 더 하나의 큰 문제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대다수 90% 학교들이 약간의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 학교를 위한 제가 대안을 갖고 있고요. 그 대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특성화, 교과의 특성화, 교육과정의 특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비혁신학교, 일반 학교들 간의 격차나 차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그 냉난방 시설이나 체육 시설 같은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는 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때문에 뭐 교육 재정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은 적합한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가장 경기도 교육 재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상보육입니다. 3, 4,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무상보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는 알고 있기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출이 되냐면 한때는 4천억, 차츰 6천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거의 9천억을 지금 지출해야 합니다. 무상보육비로만. 그러니까 기존의 재정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상보육비를 9천억을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무상급식 4천억을 책임져야 되니까 1조 약 3천억 정도의 재정이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복지예산을 나가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냉난방 시설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추울 때 난방 실컷 하고 더울 때 냉방 틀고 그다음 체육관 지었는데 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해야 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그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당연히 높여야 합니다. 얼마로? 25.27%로 5%를 늘리면 경기도 교육청의 수입으로 확충되는 예산이 2조 원입니다. 이 2조 원을 가지고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면서도 체육관을 짓는다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의학년제를 시행한다랄지 이런 일들의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의 그 처우 개선이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무관심하다는 그 지적이 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방안은 있으신지요?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기른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제정한 것 자체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 심의에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인권 존중 문화가 아직도 학교 현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제도를 앞세우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저는 교권들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조례를 의원 시절에 이미 발의를 제가 했고요. 우리 도의회 131명의 대다수 찬성으로 교권 보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그때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교권 보호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가 제의 요구를 해와서 현재 도의회에서 계류 상태로 다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조례, 그 다음에 학부모회 조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교원들의 교권 조례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교권 보호 조례를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할 생각이고요. 그 각 가정마다 사교육 문제는 가장 또 심각한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교육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그 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현재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잠을 자고 밤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러 다니면 이거는 공교육의 훼손이자 아이들에게 고통만 오히려 부담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늘 즐겁게 공부하고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그런 공교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상이 아닙니다. 현재 그 용인의 흥덕고등학교에 제가 말로도 듣고 사례도 소개되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학교를 둘러보고 아이들하고 대화해보고 교실을 다 들어가보고 했는데 이 흥덕고 학생들은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하위권 아이들이 그 학교를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모두 수업 시간에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토론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이러니까 학교가 즐겁고 또 그 토론식 수업, 협력 수업 이게 이제 흔히 핀란드형 모형이다 그러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도입을 해서 배움 중심의 수업 이걸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한돌봄 교실이나 특기 정성 교실 같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화성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면 그 스몰 스쿨, 뭐 스몰 뭐 이렇게 뭐 작은 교실 제도 뭐 이런 거를 하는 거 스몰 클래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쓰는 거 좋지 않고 작은 이제 학급, 작은 반 교실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규 수업에 개입을 자치단체하고 해가지고 협의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또 필승 전략 그리고 도민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교육감은 무엇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있는가를 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왜 애간장을 타고 있는지 등이 휘어가면서까지 자식 교육에 투여를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파헤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안을 내놓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 교육 현장의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1년 교실에서 행복하려면 담임을 잘 만나야 하듯이 경기 교육 전체가 잘 되려면 교육감 잘 뽑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사로서의 현장 경험도 있고 교육원 12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선하면서 현장 곳곳을 정말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경기교육, 학생들의 창의성이 꽃피는 희망의 교육을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정말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가슴 설레는 학교, 그런 학교를 분명히 정책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경기교육을 정말 희망이 넘치도록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지역신문협회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